2023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민간 부담금 회계 점검 및 컨설팅 참여기업 설명회 진행하게 된 현대해계법인의 이창원 회계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이제 민간 부담금 점검 파트 그리고 민간 부담금 사용 안내 파트로 구분해서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민간 부담금 점검 주요 일정 안내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설명에 참여하신 기업들은 이제 민간 부담금 이제 현물 인건비를 부담하시기로 한 참여 기업들이고 데이터 바우처 이제 사용 관련해서 민간 부담금에 대한 점검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늘 그 양일간 민간 부담금 온라인 교육 현재처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바와 같이 이제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민간 부담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그 적정성 그리고 뭐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보완 요청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10월부터 이제 11월 말 사업 종료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민간부담금 점검 관련된 인건비 서류들은 그 기간 내에 이제 상시적으로 PMS 시스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최종 제출 시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장 버튼으로 임시 저장하는 성격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처럼 선물 면제 비용의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 제출 대상이 아닌 네, 잠깐 오디오가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페이지 어쨌든 일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부담금 증빙 서류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 현물이 있는 수요기업 대상으로 이제 인건비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소득 부분 유형별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참여 인력이 대표자 한 명인 경우에 추가적인 서류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유형으로 이제 인건비를 집행하신 경우에는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중 택1 하셔서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그리고 세 번째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이제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이제 외주 인건비 성격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신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중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인력이 대표자 한 명인 경우 이제 개인 사업자에 한한 사항들인데요. 설명되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년도의 그 대표자분 종합소득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난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저희가 허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3년 이내 소득자 보관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대표자분께서 과거에 이제 다른 기업에 이제 인력을 제공해서 수취한 소득을 이제 인건비 기여도 차원으로 인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금액을 전체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저희 협약 기간에 해당되는 6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환산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부담금 현물 이제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목적은 결국 이제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통해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급여 명세서를 통해서 이제 실제 참여 인력에 대해서 지급이 된 부분들인 건지 계좌이체 확인증을 통해서 실제 해당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으로 요청하는 그런 서류들이 도대체 무슨 서류냐라고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법인 사업자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사업주는 이제 인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의 그런 외부 인원에 대해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형태로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인건비 성격의 금액들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급을 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보다 이제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원천 징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하여야 되고, 아래에 나와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법정 증빙 서류들을 통해서 저희 민간부담금 현물 인건비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이어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법정 서식들에 대한 이제 열거인데요. 그 참고 목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생긴 서류를 잘 첨부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된 서류들이고요.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생긴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로소득 관련해서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계좌이체 확인증은 해당 은행에서 이렇게 지급된 증빙 이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다 법정 서식들인데요. 이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이라든지 이제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명세서 그리고 계좌이체 확인증 동일하게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하나는 그 기타 증빙 서류 첫 번째 이제 전년도 종합소득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서류명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서류명 잘 확인해 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지난 3년 최대 5년 이내 소득자 보관용 그 지급 형태에 따른 근로, 사업,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에 추가해서 저희 이제 PMS상 공지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이제 11월 30일까지 저희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11월분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2월에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11월 자부담 현물에 대해서는 이행 확약서를 첨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요건 우측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11월 급여를 이제 12월에 지급하는 수요 기업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참여 인력별 전체 이제 참여 계열수의 3분의 2 이상 이제 현물 준비가 완료된 수요 기업에 한해서 11월분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11월 말까지 이행 확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기재된 확약 내용들은 자부담 현물을 잘 지급하고 해당 관련 사항들을 잘 이행하겠다, 그리고 PMS상 정보에 지대게 잘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그 수요 기업의 확약을 담고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재하셔서 서명하셔서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채용에 따른 가점 관련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을 위해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었던 기업, 그리고 채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에 해당되는데요. 지원사업 참여 1개월 이상 신규 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신규 인력은 민간부담금 자료 제출 완료 전까지, 단계 전까지 협약 변경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소득급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인지에 따라서 증빙 서류들이 조금 다른데, 그 기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부담금 현물 인건비 증빙에 추가적으로 증빙이 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 중 그 현물 인건비 서류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이제 다른 서류들을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 현물 서류에 추가하여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증빙 서류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인건비 현물 서류와 동일한데요.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동일하고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을 이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해당 신규 인력이 언제부터 이제 가입이 돼서 자격 취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 증빙 서류로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또는 기타 소득 유형 관련해서는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잘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의 그런 원천징수의 영수증,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별 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동일하게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민간 부담금 사용 안내 쪽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지만 23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업 민간 부담금 점검 PMS 가이드이고요. 수요기업용 잘 다운 받으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S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접수 또는 이제 협약 시에 이용한 수요기업 계정으로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기업 계정에 기재된 실무 책임자 정보를 확인하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익스플로러 기반보다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잘 오류 없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물 증빙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민간부담금 점검 관련해서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민간부담금 점검 상태 두 번째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민간부담금 점검 안내라는 상태로 되어야지 이제 미지출 버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점검점 상태라고 이제 있는 상태이면은 이제 미지출 버튼, 활성화된 미지출 버튼 클릭해서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 서류는 PMS상 참여 인력 정보와 일치를 해야 되고, 참여 인력명이라든지 참여 개월수, 세전 5월 급여 등이 일치되도록 잘 확인하셔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 민간부담금 점검 안내 관련해서 SMS 수신한 후에 이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4페이지 내용이고요. 좌측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민간부담금 현물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 결국 이제 민간부담금 포함이 예라고 체크된 경우, 그리고 우측에 현물 구성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포함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따로 현물 증빙 파일 제출이 불필요하고요. 예인 인원에 대해서 현물 구성 금액 확인하셔서 관련된 서류를 이어 설명드릴 페이지 설명에 따라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증빙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좌측 첫 번째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소득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한 소득 유형에 따라서 아래 열거되어 있는 2번 동그라미 이하 서류 항목별로 잘 첨부를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임시 저장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 이제 재업로드 하신 후 저장을 다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 증빙서류 제출 관련해서 추가 업로드 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민간 부담금 점검 상태가 아래 이제 2번 동그라미처럼 자료 제출 완료로 이제 자동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 완료 전에 이제 저장만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고,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좀 잘 기억하셔서 최종적으로 서류 체크가 되고 나서 이제 제출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이어서 이제 신규 채용 증빙 서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된 화면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가점을 위해 어떤 참여율 같은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신규 채용 증빙 서류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포함한 기타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 버튼 활성화된 화면에서 잘 저장을 하신 다음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증빙 서류 관련해서 활성화되는 창은 이제 28페이지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득 유형을 선택하셔서 열거되는 항목별로 첨부하신 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항목별 서류들이 이제 PMS에 잘 이렇게 메뉴별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잘 참고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그렇게 제출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한 후 이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 보완 요청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민간부담금 점검 상태가 자료 보완 요청으로 1번 동그라미와 같이 이제 변경이 될 거고요.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큰 네모 붉은색 동그라미처럼 어떤 보완 요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 인원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SMS 안내문 예시문과 같이 안내가 갈 것이고, 해당 문자나 이런 연락을 확인하신 다음 관련된 보완 서류들을 기한 내에 잘 제출해서 제출 완료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페이지 민간부담금 점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추가 자료를 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고, 최종적으로 3번 동그라미와 같이 민간부담금 점검 결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인력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협약 정보 변경 신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해당 내용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23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협약 단순 정보 변경 가이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필요 서식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이 안내가 같이 함께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TMS 사항 관련된 정보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참여 인력 변경 정보 변경 시 신청서 작성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MS 민간부담금 점검 화면에서 사업 참여 인력 정보 그리고 참고하셔서 협약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반드시 붉은색으로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PMS 협약 변경 메뉴에서 그 변경 신청 완료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인력의 그 변경 전과 변경 후 사항들을 모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변경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저희 PMS 사항 공지사항으로도 언급이 돼 있지만 그 자주 묻는 질문 FAQ 항목들을 좀 하나하나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부담금 점검이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제출 방법과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FAQ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담금 점검 대상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져간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 중 현물 인건비를 계상한 수요기업이 점검 대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이란 그 수요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인건비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민간부담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제 PMS상 해당 메뉴 따라 들어가면 이제 민간부담금 점검 상세 정보에 자부담 포함이 예로 되어 있고 현물 구성 금액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이 설명드리고 있는 민간부담금 현물 관련된 사항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부담금 점검의 경우에는 영상 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올려주신 PMS 사항의 그런 전산 서류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점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점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 안내 앞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서 드릴 예정이고 보완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섯 번째, 접수 시 자부담 미포함을 체크한 참여 인력도 증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문의들이 있는데 자부담 미포함 인력은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부담 포함 여부 예라고 체크된 인원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주시면 증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부담금 점검은 이제 10월 초에 앞서 설명드린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 사업 기간이 11월 말까지다 보니까 이제 이미 민간부담금 부분들을 대부분 이행하신 그런 참여 기업들은 관련 서류들을 빨리빨리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이행 여부 적합함을 확인을 빨리빨리 해서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좀 너무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 연락을 드리는 대로 좀 바로바로 서류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부담금 점검 안내 메일 받았는데 이제 제출 버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행 점검 안내 SMS 문자가 발송된 이후에 그 버튼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절차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 서류 제출 마감일에 맞춰서 일괄 업로드 최종 제출해도 되나요? 라는 문의는 이제 저희 업로드 기간, 사업 기간 내 이제 서류 같은 부분들은 상시 그리고 일괄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월별 증빙 파일 업로드 최종 완료 후에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열 번째 참여 개월 수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기업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제 제출하신 그런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PMS상 참여 인력 정보의 그런 참여 인력별 참여 개월 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메뉴에 따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민간부담금 점검 상세 정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참여 인력이 이제 퇴사한 경우에는 협약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기존 퇴사 인력을 삭제하시고 뭐 추가적인 신규 인원을 다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개월 수는 저희 이제 협약 기간을 의미하고 협약 기간은 이제 저희 사업 개시 6월부터 11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3번째 급여일 9월, 10월, 11월이 이제 서류 제출 종료일 이후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의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제출 종료 후에 이제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 달 서류에 한해서 현물 부담 이행 확약서로 이제 가름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련된 소득 유형별 증빙 서류들을 잘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째 협약상 세전 월급여와 실제 세전 월급여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증빙할 실제 이제 월별 금액이 참여 인력별 시스템에 등록된 현물 총액 그리고 월 기준 현물 총액보다 이제 같거나 그 금액 이상이면 이제 현물 인건비 증빙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세전 월급여액이 협약상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고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괄 이체하는 경우에 이제 전체 목록에서 참여 인력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좌이체 확인증은 참여 인력이 지급받은 은행 계좌라도 증빙 가름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의 금액은 세후 금액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득자별 급여 명세서라든지 근로자별 원천징수부 같은 저희 법정 증빙 서식의 세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소득 증빙 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그 3종 서류들을 모두 증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는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불가하지 않나요? 라는 문의들이 있는데요. 원천징수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 없이 이제 대표자 또는 저희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부 회계사무실이나 회계법인에서 작성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고 요청을 하시면 제공해 주는 서류로 저희 증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번째 문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기 신청 기업이라 발급이 불가하다는 문의가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또는 이제 외부 기장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니 요청하셔서 증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인력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소득 지급 유형별로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서 4대 보험 전체가 가입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입된 보험 기준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페이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타 방식으로 서류를 증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째 수요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한 후에 이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 기타 소득 유형으로 제출 가능한 경우 현물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점 기준으로 이제 현물 책정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 사항은 이제 협약정보 변경을 통해서 증빙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 변경은 그 PMS상 나와 있는 공지사항, 협약정보 변경 신청 관련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을 좀 확인하셔서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인건비 용역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물은 수요기업이 어쨌든 참여하는 그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만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용역대금 형태의 그 용역비는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현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이제 증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부담금 점검은 현물에 한해서 점검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지원받는 그런 유지 지원금인데 이 부분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현물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인력의 현물 변경 시 이제 총액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문의들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 부담금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 최초 그 협약된 내용의 그 민간 부담금 금액과 총액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을 딱 맞추지 않으셔도 그 이상으로만 설정될 수 있게 변경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인건비 증빙 서류들은 이제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이제 접수가 되지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PMS 사항 이제 전산 증빙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요기업이 그런 내부 참여 인력의 급여 같은 부분들이 뭐 보안 정책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암호 설정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암호와 관련해서는 저희 점검 회계법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만 열람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안 유지 정책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당시 신규 채용을 계획했으나 이제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 신규 채용 관련된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 구성 내역이라면 협약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계획한 내용대로 이제 사업비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가점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이제 세 가지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장 명부를 포함한 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당시 신규 채용 예정이 없다고 기재했으나 신규 채용을 한 경우에도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 동일하게 관련 서류를 증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로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보험의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발급 서류로 발급 서류로 증빙이 될 경우 신규 가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점 대상자는 참여 개월 수 최소 1개월 이상이고 참여율의 경우에도 이제 최소 1% 이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가점 적용은 이제 반드시 협약 변경 후에 관련된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지 이제 결과 평가 시 가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AQ까지 일단 쭉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회계법인에서 민간부담금 증빙 서류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제 문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연락처 일단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매 일반 가공 그리고 AI 가공 관련해서 세대식의 그런 유선 전화번호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참여 기업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 유선 전화 연락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통화 중이거나 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통 이제 데이터 바우처 회계법인 이메일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규정이라든지 지침 잘 근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저희 이제 채널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1대1 문의 같은 사항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보낸 메일이 좀 잘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어떤 기업인데 뭐 메일 보냈으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답변 드려서 소통이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카카오톡 검색하는 방법들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들어가셔서 친구 채널 검색 추가 해서 똑같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오늘 민간부담금 점검 관련된 회계법인 설명회를 좀 드렸고요.